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2022학년도 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수능 응시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하던데 출생률이 낮다 보면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한 50만 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수능을 봤던 약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이 10곳 중에 7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대로 가면은 그럼 뭐 아예 수능이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를 교육 당국이 좀 잘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쪼록 응시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능 시험장 앞은 한산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경찰들의 지원이 빛을 발했습니다. 교육청도 시험 이후 학생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습, 고액 체납자 1,6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개인이 1,087명이며 체납액은 417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산물이 풍부해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먹기 편한 어묵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전남에서는 수험생 14,4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55개 고사장으로 분산 배치돼 시험을 치렀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사장 앞은 한산했습니다. 교사와 후배 학생들의 응원 열기 없이 조용한 입실이 이뤄졌는데요. 그 풍경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순천고등학교입니다. 수능날 아침의 전통적인 풍경, 후배와 교사들의 열띤 응원전 없이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이 수험생 보호를 위해 격려 방문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을 향해 묵묵히 걷는 수험생들의 발걸음. 단체 응원전은 없지만 제자들의 쓸쓸한 입실이 눈에 밟힌 소수의 교사들이 시험장을 찾아 격려의 간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오늘 실수 없이 했으면 좋겠지만 떨리더라도 그 떨림에 놀라지 않고 평상시처럼 해왔던 것처럼 잘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시도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시까지 해서 우리 애들 좀 좋은 어떤 자기가 좀 소망하는 그런 대학에 다 진학했으면 좋겠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개학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왔던 이번 수험생들. 코로나 수능 세대로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는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두 열심히 보시고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실수 안 하고 일단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고 후회 없이 나올 거예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시험인데 다들 화이팅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의 마침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년째 이어진 코로나 수능으로 시험장 앞 풍경은 달라졌지만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길 응원하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도 경찰들의 지원이 빛을 발했는데요. 수험생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네, 교육청은 시험 이후 학생 일탈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진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번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제본부는 EBS와 연계해 51%를 출제하고 범교과적 소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경찰들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화순에서 수험생 194명이 탄 버스 4대가 교통 혼잡으로 늦어져
경찰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주에서는 영암으로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재수생이 버스를 놓쳐 고사장까지 이송됐습니다. 목포와 무안, 광양과 여수 등 지역에서 5건의 수험생 이송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입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7시 57분경에 수험생이 집에 수험표를 놔두고 와서 이제 시간이 늦을 것 같았는데요. 이때 교통경찰관이 그 차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다행히 시간에 늦지 않게 입실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포에서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교통관리 근무 중인 경찰관이 자기 손목시계를 빌려주는 훈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능 이후 수험생 일탈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자체 등과 함께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 기초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와 예술, 강연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지 독서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친 심신을 풀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교육당국은 느슨해질 수 있는 긴장감을 다잡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시험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수산식품 분야는 목포시의 3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수산물이 풍부한 탓에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포시가 어묵을 활용한 지역의 대표 먹거리 개발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길게 늘어선 점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부시장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어묵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친숙한 소재는 물론 알록달록 색을 입힌 어묵까지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색감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사람들 시선을 확 끌어당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최대한 좋은 제품, 깨끗한 제품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덕분에 뭐 계속해서 이제 단골 손님들 늘어나고 점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목포의 어묵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구 도시였던 만큼 수산물이 풍부해 자벌을 갈아서 어묵을 만들다가 산업화에 밀려 명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이 어묵 개발과 판매가 활발한 지역.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 개발에 힘쓰면서 목포시도 주전부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국내산 자벌을 써서 고품격 어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선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해 어묵의 세계화 전략을 세우고 공장을 짓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태. 목포시는 해외 사례와 수요 조사, 판로 확보 방안을 세운 뒤 조만간 공장의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산 연육을 통한 이제 어묵의 이제 고급화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떤 타깃으로 할 것인지, 세계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품목으로 또 어떤 나라를 공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제품 개발을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떤 우리의 공장 규모도 정해질 것이다. 전국의 어묵 시장은 2조 원에 가까운 규모. 목포시는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공장을 완성한 뒤 어묵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6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1,087명으로 체납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 등입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에 147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 A씨는 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4일 동안 진행되는 정례회에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합니다. 또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1조 1,538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초당대학교가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 항공 특성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 등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항공 모빌리티 R&D 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방안, 항공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공유 등도 진행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정략적,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국회의원은 진정성 없는 의원직 사퇴 의사 표시를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에는 국회의원 사퇴 시 의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으로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터미널과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우와 차량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2번 이상 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안군이 순례자의 섬으로 불리는 기점과 소학도에 12사도 건축미술 작품을 설치한 작가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김환기 생가와 퍼플섬, 자은 뮤지엄 파크를 둘러보고 기점과 소학도를 찾아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기점과 소학도는 국내외 8명의 설치 미술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맷돌과 절구통, 자갈 등 섬마을 소재를 활용한 유럽풍의 작은 예배당이 마련됐습니다. 2021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대회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모의 투자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모의 크라우드 펀딩은 12월 초에 열리며 본선에 진출한 19개 팀의 출품 아이템을 홍보하고 시장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모의 투자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 플랫폼에 접속해 가상의 투자금으로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한 팀당 목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 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자활사업 안내와 인력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며 재활용 가능 자원 제공과 대상 학생 추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와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제공받은 제품을 재활용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자활 인력 제공, 취약계층 청소와 방역서비스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지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전체 대상자 23만 5천여 명 가운데 23만 3천여 명이 지원금을 받아 지급률 99.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신용 체크카드 등 온라인 유형이 64%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형이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은 약 584억 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도전이야.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